반갑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종교인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지금 나와져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 사진은 실사는 아닙니다. 한 예술가가 지금의 상황을 풍자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네,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 서서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머리를 쥐어짜고 또는 핸드폰을 들고 이 일을 어찌했고 이 일을 어찌했고 누가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물을 퍼내려 하지 않습니다. 물길을 찾아서 막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모습에 다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물을 퍼내야죠. 그리고 물길을 찾아서 막아야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덜고 더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마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엠네스티에서 전 세계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족 간의 갈등, 전쟁, 경제적인 위기, 불평등 이런 문제들을 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의 기후위기, 환경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까만색으로 보여지는 도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는 여전히 경제적인 불평등, 소득 격차인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을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환경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서도 조금씩 인식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그리고 세 번째가 대기오염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기오염을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생되어진 원인이 되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실패한 제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른이 세대,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패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도를 바꿔야겠죠. 제도를 바꾸는 것,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기후위기, 기후온난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위기를 마주해 볼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인간의 탓이다. 그것도 거의 99%에서 100% 인간의 탓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런 현실을 마주했거든요. 기후이기 때문에 아기 낳기가 겁난다라고 할 정도예요. 실제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애 주기 동안에 만들어내는 탄소 발자국,
그 양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보다도 많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인구가 그럴까요? 아니죠. 흔히 이야기하는 잘 사는 선진국 상위 10%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배출하고 또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을 초래한 인간은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상위 10%의 인간, 상위 10%의 상위권에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 세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죠. 누구나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괴로울까요? 이제 우리 반려친구들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또 바이러스의 문제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자료에만 의하면 벌써 우리 농작물들의 최대 30% 정도가 수확량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는 곧 식량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의 자급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나라는 정말로 이제 외환위기보다 더 큰 식량 무역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기 어려운, 마주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키워드 검색한 것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기후위기, 온실가스, 크기가 큰 글씨가 많은 사람들이 꼽은 단어들이에요. 기후변화, 거기에 더해서 제트기류, 산불, 지구온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 속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지금 이런 이상기후, 위기, 온실가스 변화,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그 왜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저희 종교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다른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사회학자들이 했죠. 근데 이제 종교인들도 같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는 바로 산림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고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수천만의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자원을, 그런데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이죠.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원을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선진국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더 많이 독식하고 더 누렸고, 그리고 이제는 미래 세대의, 우리들의 미래 세대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쓰고 있는 현 세대의 탐욕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까지 되었다. 지금 시대에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신은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마저도 왜곡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먼저 앞서서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엇라도 해야겠다라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에 종교인 2020년 6대 종단이 모여서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통해서 인정하고 표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하고 났으니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마주했으니 뭘 해야 되겠을까요? 그 다음에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실천을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의 실천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더하고 빼고, 덜고 더하고. 자, 무엇을 더할 것이고 무엇을 뺄 것인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모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더해야 할 것, 생태 발자국이겠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태계를 유지 복원할 수 있는 생태 발자국을 더 많이 늘려나가자. 생태 발자국을 늘려나가는 것, 흔히 이야기하는 그린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와리백을 실현한다든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다든가 또 실천하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각 종단마다 다 같이 공부하는 기후학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서서 무엇이든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 환경을 다시 살려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그것의 결론은 성장이 아니라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는 것도 있겠죠. 무엇을 뺄까요? 탄소 발자국은 빼야 되는 거죠. 줄여야 하는 겁니다.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는 것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모두가 다 얘기하죠. 쓰레기 없는 세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됐을까요? 적을수록 좋다. 이젠 더가 아니라 more 대신에 less. 적을수록 좋은 원불교에서는 3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실천들을 이제 모두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연 훼손을 하는 모든 개발 행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중단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산을 깎고 물을 막고 댐을 만들고 이러한 그 개발 행위들 이것들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잘 되짚어보고 평가하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해야 되는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흔히 이야기하는 내지는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고탄소 산업에서 이제는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생태 전환이다. 생태적인 삶으로 생태가 유지, 복원,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덜하고 더하는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큰 이야기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것, 줄이는 것,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전환을 만들어내는 희망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존재가 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만들어내는 의식, 주, 세 가지 생활에서도 다 탄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옷으로 만들어내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옷 쓰레기를 정확하게는 옷 쓰레기를 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패션도 바꿔가고 또 소재도 바꿔가고 그리고 내가 옷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꿔가고 그런 실천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중고 옷들만 거래하는 그런 온라인 시장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온라인 마켓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 마켓들이요. 중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제는 N차 신상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에게 온, 그러나 나에게는 처음인, 그래서 나에게는 신상이라는 거죠. 쓰고 다시 쓰는 중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여러 손을 거쳐서 나에게 찾아서 쓰는 N차 신상으로 만들어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활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 줄이는 탄소 발자국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이고 많은 실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에 반찬 한 가지 바꾸는 것. 채소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근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로 된 것들을 구입해서 이용하고 냉장고를 꽉꽉 채우기보다는 냉장고를 좀 비우면서 작은 양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공된 식품들보다는 천연 재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지금처럼 바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편하지 않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말 생활의 달인들이 만들어준 팁들도 있거든요. 찾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곳,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간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들은 집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당이기도 하고 또 각종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 기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건물들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에너지 절약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거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착한 전기,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자연에서 무한하게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과 기술 자원들을 더 많이 개발하면 돼요. 투자하고 노력하면 되거든요. 지금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석탄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대용량의 전기를 만들어 쓰는 그 비용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유지하는 데 들인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100% 충분히 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또 이런 탄소 발자국을 지우기 위한 실천들을 각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곳에서 어떤 단체들은 어떤 실천들을 제안하는지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에서는 초록 실천단, 초록을 더하다, 또 아리백 원불교 해봄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함께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30여 개의 초록 교당에서는 매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무념, 일상의 유무념으로 쓰레기를 줄여서 탄소 제로에 다가갈 수 있을까를 실천하는 초록 유무념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종교적인 종교인다운 수행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 혹시라도 해가 되는 우리 지구 생태계의 이웃에 해가 되는 방식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불을 끄고 마음을 켜다 천지보온 15분 기도를 또 다 같이 함께 하는 실천들도 있고요. 또 기후학교, 생태책방, 채식너머 기후 밥상 등을 통해서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시면 되고요.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구체적인 실천의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저희 원불교에서 도전하고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아리백 원불교.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100년 전에 원불교 개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도 맞습니다. 그런 우리의 창립 정신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재생에너지 100%로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원불교를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원불교에서 원불교 교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는 해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햇빛교당 31곳 중에서 24곳을 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하하고 있는데요. 이미 100% 자립을 한 교당이 있습니다. 바로 정릉교당인데요. 정릉교당은 건물 한 채에 쓰는 전기를 5.2kW의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100%를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0이에요. 예. 5kW 정도의 햇빛 발전 시설만 가져도 우리 교당들은 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실천이죠. 이런 실천들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는 한 가지 가치, 바로 물건을 물건답게 만들어주자인 겁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품,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물품인 거죠. 그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물건을 물건답게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실험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유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장소도 공유하고요. 또 차량이나 교통시설 수단들도 다 공유합니다. 물건을 공유해서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식도 공유합니다.
그래서 취업 사이트들이라든가 여행 정보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유하면 되는 거죠. 굳이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해서 쓰다가 쓸모가 없어졌을 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방식의 소유 개념들을 벗어나서 이제 물건은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서로 나눠 쓰고 공유해서 쓰는 시스템을 더 만들자. 그렇게 전환을 해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환할 수 있죠. 네, 생태 발자국을 더하는 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생태 발자국 더하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나무 심어야지. 그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 나무를 심고 땅을 가꾸는데 이제 어떻게 가꾸느냐면 지속 가능한 삶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땅을 이용하자. 그래서 퍼머컬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불교 환경연대에서도 응원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퍼머컬처의 3가지 원칙 있습니다. 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분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것인가.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 이후에 올 세대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땅의 힘을 살려줄 것인가. 이런 운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나이만큼 나무 심자에서 어떻게 나무를 심냐면 숲밭을 만드는 나무를 심자. 그래서 지구 숲밭을 만들자. 도시 숲밭, 통일 숲밭, 또 지구 숲밭 만드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 원불교만 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다른 종단에서도 같이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또 세계적으로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가 되는 작은 하나의 소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9살 소년이 전 세계적으로 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 지구를 푸르게 만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Stop talking. 아는 거 다 알겠어요. 알고 계신 거 너무 많은 거 알겠고요. 이러저런 좋은 방법이 있고 이건 안 되고 되고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발 이제 그만 말하고 그냥 plant, planet, for the planet. 나무를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지구를 위해서? 일단 해보면 안 돼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 실천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만 이런 작은 것들이 뭐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이거 갖고 되겠어? 나나 한 사람 한다고 되는 거야?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마시고요. 느끼는 나부터 할 수 있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백 운동도 아리백 원불교만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모든 성당에서는 아니지만 일단 수원지구에 있는 성당부터 시작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민클럽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구촌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생태 의 모든 것들에게는 그 고유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요. 꿀벌이나 식물한테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도시에 같이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건 거죠. 독일은 헌법에서 동물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최초로 수도인 파리를 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멀지 않았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전환들을 함께하는 실천, 더하는 실천에도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응원하고 목소리 내고 서명으로든 제안으로든 참여하시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한 공동의 규범과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는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기후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저희 종교는 세상을 위한 기도와 행동을 시작합니다라고 작년 2020년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경제 성장이 인류의 발전을 대표할 수 없다고 저희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서 모든 생명 고유의 권리가 존중되는 관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 위기를 치유하고 생태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구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월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다른 기술과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구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놔주는 것. 본래성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연이 그 스스로 그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출발들을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기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일에 같이 하실 준비가 되셨죠? 네. 만약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검색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어디에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어렵거든요. 어떤 단체, 환경단체든, 기후행동을 하는 단체든, 종교단체든 참여하셔서 회원으로든 내지는 함께하는 지지자로든 하시면 더 많은 큰 힘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변화시켜야 되는 주체입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길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